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심상치 않은 애플과 TSMC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애플은 수년간 TSMC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한 팀처럼 무어의 법칙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AI 붐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일종의 그 혈맹에 준하는 두 기업의 강고한 파트너십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TSMC의 큰 손으로 부각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애플의 삼성 파운드리 활용이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칩 시장의 흐름상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TSMC가 그 애플 전용 파운드리라는 공식이 그 흔들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TSMC 관점에서 보면 큰 손의 교체가 변수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급부상이죠. 그간 TSMC의 가장 앞선 미세 노드는 언제나 그 애플의 차지였습니다. 미세 공정은 항상 애플의 차지였지만 이 AI 강풍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TSMC의 수익성에 기여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폰의 그 APA 시리즈는 개당 가격이 낮고 대량 생산이 위주입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블랙엘 같은 그 AI 가속기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상황이죠. 이 TSMC로서는 같은 웨이퍼 한 장을 써도 엔비디아 칩을 찍어낼 때의 마진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미 그 특정 분기에는 엔비디아의 TSMC 수익 기여도가 애플을 추월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TSMC는 애플의 눈치만 보던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서 엔비디아의 첨단 패키징 요구,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설비를 잡아두는데 우선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받던 TSMC로 받던 혜택도 크게 줄었죠. 과거 TSMC는 애플에게 초기 물량 독점권과 그 불량 웨이퍼 비용 면제 같은 그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는데요. 최근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불량 웨이퍼 비용 면제 같은 것은 최선단 노드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양품칩 이외의 불량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팹리스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최선단 노드 런칭에 많은 기술적인 도움을 준 회사고, 또 초기 용량을 소화해주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면제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TSMC는 2나노와 3나노 동정 단가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마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애플에게도 다른 팹리스와 똑같은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과거 받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애플은 비용 부담 때문에 그 M5 등 차기 칩셋에서 2나노 도입을 늦추거나 일부 모델에만 적용하는 등 예전만큼의 최선단 노드 적용 속도를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올 초에 그 2나노 엑시노스를 탑재했지만 작년 가을 퀄컴 애플 같은 경우는 다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 N3P를 활용했었죠. 이런 것들도 다 비용 부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삼성, 인텔 링크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경우는 내년에 2027년 이후에 인텔의 18 옹스트롱 공정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는 상황이죠. TSMC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카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TSMC의 미 애리조나 공장 건설 지원과 높은 생산 비용 역시 애플에게는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TSMC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애플 내부에서 크게 생겨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엔 애플이 TSMC를 키우고 TSMC가 애플을 지원하는 상생 구조였다면 지금은 엔비디아라는 돈 많은 고객이 등장한 시장에서 애플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애플의 TSMC를 바라보는 태도가 예전만큼 강고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누리던 VVIP 프리미엄이 AI 시대를 맞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갑과 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TSMC에게 애플은 공장 가동률을 책임져주는 구원자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든든한 물주 교체 때문에 애플이 물량을 무기로 가격을 깎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TSMC는 이 가격이 아니면 엔비디아나 오픈 AI에 넘기겠다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간 것이죠. 실제 2025년, 2026년 계약 조건에서 애플이 누렸던 앞서 말씀드렸던 불량 웨이퍼 비용 면제 같은 특혜가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 외신에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TSMC 영업이익률이
지금 50%를 훨씬 넘는 것도 애플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받아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애플로서는 더 이상 TSMC에만 목을 매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 비용 문제로 애플과 TSMC가 비용 분담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예전의 원팀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 같은 데서는 두 회사가 여전히 서로를 필요로 하고 애플은 TSMC만큼 수율을 뽑아낼 곳도 없고 TSMC도 애플의 막대한 물량을 무시할 수 없다는 투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미묘한 변화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관계가 서로를 밀어주는 혈맹이었다면 지금은 서로의 대안을 찾으면서 당장은 헤어질 수 없는 비즈니스적 긴장관계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그 애플과 관련해서 가장 놀라운 변화도 있었죠. 이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공급처를 소니에서 삼성으로 다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소니만 고집했던 게 바로 TSMC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이 삼성과 손을 잡은 것은 품질과 가격만 맞더라면 경쟁사라도 상관없다는 실용주의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파운드리로도 확장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미지 센서에서 시작된 물꼬가 자연스럽게 파운드리 위탁 생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삼성의 그 테일러 오스틴 공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애플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죠. 물론 TSMC의 가진 강점도 어마어마합니다. 압도적 수율 자체가 애플에게는 큰 메리트죠. 단 1, 2%의 수율 차이도 애플에게는 수조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의 기조도 애플에게는 매력적입니다.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최대 경쟁자라는 점은 애플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정보 유출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핵심 중의 핵심, 부품 핵심인 AP를 삼성에게 맡기는 것은 애플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사실상 0%였던 가능성이 지금은 일부 비핵심 칩이나 구형 공정부터 맡겨볼 만하다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혈맹의 해체라기보다는 독점의 균열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애플은 TSMC를 계속 쓰되 삼성을 통해서 TSMC의 길을 꺾고 싶어하는 고도의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TSMC보다 먼저 도입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성능 면에서도 애플의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SMC의 2나노 공정 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이라는 대안을 통해서 지렛대를 통해서 TSMC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삼성은 메모리도 파운드리도 패키징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입니다. 온 디바이스 AI 칩을 만들어야 하는 그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의 통합 솔루션이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애플에게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의 라이벌이지만 반도체에서는 TSMC의 독주를 견제해줄 가장 유능한 용병입니다. 이젠 체면보다 데이터와 실용으로 움직이고 있는 칩 시장의 단면을 애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